안녕하십니까. 리오 성형외과 이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늑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 성형에 있어서 비중격이나 기온골에 이어서 늑연골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서 이제 늑연골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뭐 대형병이라든지 마케팅을 많이 하는 곳에서 요즘 뭐 기존 늑연골 그걸 되게 많이 믿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수술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면 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메쉬라는 걸 사용을 많이 하면서 했듯이 좀 더 이제 과한 모양,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늑연골을 추천을 하고, 또 그 늑연골도 이제 본인 자가 늑연골이 있고 이제 기증 늑연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수술비도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모양을 줄 수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가 늑연골과 이제 기증 늑연골의 장단점, 어떤 경우에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좀 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자가 늑연골은 이제 본인 연골이죠. 본인이 이제 갈비뼈에 이제 보통 오른쪽에 절개창을 내서 보통 2, 3cm 정도 절개를 내서 갈비뼈 늑연골을 채취를 하고, 그런 경우에 그거를 이제 코에다가 이제 성형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신다면 뭐 와핑이라고 필러 붙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염증이 있다든가, 뭐 흡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 기증 늑연골은 다른 분들 사체라고 하는데 이제 기증을 받은 거죠. 기증을 받아서 이제 세포의 항원성을 없애고 이제 화학 처리라든지 방사선 처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그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기증 늑연골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용 빈도는 해마다 조금씩 이제 줄었어요. 줄고 지금 이제 비중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귀용골 수술 위주로 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기증 늑연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제 자가 늑연골하고 기증 늑연골 이제 파가 두 개 나눴어요. 지금 나눠져서 서로 이제 자기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제 막 한다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가 늑연골이 좀 더 좋은 건 맞아요. 자기 거기니까. 뭐 자가 연골이 좋은 건 맞잖아, 그죠? 기증 늑연골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안전성이 조금은 좀 약간 좀 내려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증늑이든 자가 늑연골이든 늑연골은 비중격이라든지 귀성형 수술에 의한 코 성형보다는 좀 더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수술 때부터 늑연골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예외는 있겠죠. 그 예외라는 게, 이전에 수술을 뭐 기형 수술에서 이분 비중격이 없는데 귀용골이 너무 작고, 그런 경우는 이제 늑연골 좀 사용해서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가늑이든 기증늑이든 그거조차도 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첫 수술일 때 늑연골을 사용한 경우는 비중격이 없는데 귀용골이 너무 약하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귀용골이 좀 약한데 한 귀용골 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늑연골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내가 첫 수술에 이게 늑연골 가까이 쓰긴 좀 그러니까 그냥 귀용골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자가 늑연골 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구축이 너무 심해서 구축코를 풀기 위해서 강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강하게 밀면은 이거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안에 이 늑연골을 떼버리면 안은 빈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용골이나 다른 걸로 교체를 못 해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늑연골은 됐으면 재수술 때 쓰는 게 낫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수술인데 본인이 이제 좀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기증 늑연골 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안 되면 그때는 자가 늑연골 쓰고, 그게 맞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기증 늑연골을 쓰는 원장님들에 대해서 자가 늑연골을 쓰는 원장님들 하는 얘기는, 기증 늑연골은 염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흡수가 더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흡수는 조금 더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나이분 많이 드는 사체에서 이제 기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젊은 분들보다는 이 늑연골 자체가 좀 강도가 좀 약한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걸 가공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공 화학적인 처리를 하면 그 아무래도 탄성이 있는 부분이 좀 적고 약간 단단한 부분이 좀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을 넣었을 때 좀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으로 내가 말씀드린 게, 보통 일반적으로 늑연골을 쓸 때 중간에 기둥을 대고 옆에 이제 이걸 덧대서
쫙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누경을 쓸 때 그걸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흡수가 되면서 점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자가연골도 늑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첫 수술을 그렇게 과격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첫 수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격 수술에 준해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않고 약간 흡수가 되더라도 안정적이게 기술적인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존 늑연골이든 자가 늑연골이든 이 재료에 따른 그런 차이보다는요, 오히려 수술하는 원장들의 기술적인 차이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론을 내드리자면 자가 늑연골과 기존 늑연골은 장단점이 있는데, 자가 늑연골은 자기 거라는 것과 흡수율이 조금은 낮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몸의 상처를 만들고, 그래서 환자의 셀렉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기존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한테 가는 게 낫겠죠. 지금까지 늑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성형외과 이태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